계신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또 우리 차광주 선배님 비롯한 많은 분들, 또 이렇게 줌으로까지 들어와 계신 우리 선후배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제가 오늘 제 차가 지금 여기 시의원 선거에 나가가지고 제가 지금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얼마나 존경하고 너무나 이렇게 귀한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걸 무릅쓰고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훌륭한 우리 차광주 선배님을 모시겠습니다. 여기에서 선거운동을 여기서 하네. 네, 이런 분위기로 그냥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차광주 선배님은 제가 이제 일찍부터 대학 때부터 이렇게 겪었던 선배님인데 그때도 이제 굉장히 그런 음악적인 어떤 감수성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뛰어나셨던 분이시고 그래서 나중에 정말 뭔가 그런 쪽으로 뭘 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예상이 전혀 어긋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제가 이렇게 군대 갔다 왔을 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형이 썼던 걸로 생각이 드는데 공장 활동, 공장 생활에 대한 어떤 그거를 필요로 하는 어떤 여러 가지 그 학생운동 출신의 기초적인 어떤 자질이나 준비 이런 거에 관한 형이 쓴 거 맞죠, 그거? 아니요. 하여튼 바뀌는 제가 형한테 받았어요. 다른 사람한테 받은 거를 또 던져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또 통해서 후배들과 같이 공장 생활을 하고 또 나중에는 이제 직접 뭐 현장에도 들어갔지만 뭐 마찬가지로 형도 이제 그런 선배님들이 그런 길을 걸었고 그래서 어쨌든 또 나중에 그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책을 만들고 또 글을 쓰시고 그게 계속 이어져서 한편으로 지금 귀농하셔서 교산에 계시지만 또 글쓰기에 대한 이런 활동들을 계속 하시고 또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 연설문을 이렇게 써서 이런 자리를 만들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이렇게 마음이 뿌듯하고 또 비록 우리가 이렇게 아직 작은 자리지만 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울림이 있을지 우리가 또 그거는 예상할 수 없는데요. 하여튼 저도 우리 이 심야책방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어떤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선배님을 모셨습니다. 저희 심야책방은 매달 진행이 되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분들 사실 웬만큼 이렇게 잘 나간다 생각하는 분들은 거의 다 거쳐갔었는데요. 그 중에 이렇게 또 한 분이 새로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우리 차광주 선생님의 대통령 연설문에 대한 저자와의 대화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한 번만 들어주실래요? 네. 이쪽을 향해서. 네. 잠깐만요. 예, 됐습니다. 먼저 고맙다는 인사 드리고요. 바쁘실 텐데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또 이런 자리 이렇게 마련해 주신 그날이 오면 우리 대표님에게도 고맙다는 인사 드립니다. 오늘 이제 이 책을 낸 배경이라거나 이런 것들 책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좀 이제 오늘 이야기할 것 같고요. 제가 기억나는 것이 우리말에 대해서 기억나는 것들을 보면 초등학교 6학년으로 기억이 되는데 한글날 그때쯤이겠죠. 비행기를 알트리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셨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비행기를. 그 사람들이 이제 그때 학생들이죠. 학생들이 다 웃죠. 비행기를 알트리네. 되게 촌스럽잖아요. 그렇죠? 어색하고. 근데 이제 그게 되게 오랫동안 제 기억에 남아있고요. 왜 비행기를 알트리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못할까? 우리나라는. 그
생각을 그때서부터 했었어요.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들었던 이야기도 몇 가지를 하면, 명사, 대명사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음식, 뭐 음식식, 이렇게 꾸미식 이렇게 이야기한 분이 계셨다고. 그분도 이제 최영표 선생님입니다. 매술. 그분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시간이었을 거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시간관념이 없어서 후진과라고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시제 이런 것들을 영어처럼 과거 완료, 현재 지경이요, 미래 지경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시간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에 대한 열등감을 심어줬던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각나는 거는 이제 소유의식이 없어서 의를 쓰지 않는 거예요. 나의 뭐 이런 것들을 잘 쓰지 않는 거예요. 우리 뭐 이렇게 써버리고, 그래서 의에 대한 소유의식에 대한 이렇게 개정들을 집어넣어 우리한테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생각과 말과 글을 미국 말로 가게끔, 미국 사람들의 생각으로 가게끔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 이미 우리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과정에 있었다. 그래서 대학이나 그 이후 과정에 사회에 나오거나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배웠던 영문법의 논리에 따라서 말과 글을 쓰게 되고, 그리고 또 그런 책을 읽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말을 따라서 따라가게 되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한편으로 마음속에 우리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을 아끼고 우리말을 아끼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마음이 한편으로 있지만,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교육을 받아오면서 이게 자꾸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글을 쓸 때 생각을 해보면, 되돌아보면, 제가 강이라는 말을 쓰기가 싫어갖고 강이라는 말을 쓰기가 싫어서 가람이라는 말을 살리고 싶은데 이 어감이 좀 딱딱해요. 그래서 가랑이라는 말을 제가 이제 남대로 썼었어요. 제 남대로 이제 그 예전에 했던 건데, 그 앞에 이제 어떻게 붙였냐면 어둑에 가랑이라고 썼었어요. 근데 그게 우리 표현이 아니거든요. 왜 우리 표현이 아니고 썼을까? 어두운이죠. 어두운. 그렇죠? 이번에 칸 영화제의 황금 종려상을 받았다는 작품이 슬픔의 삼각지가 같은 거 그래요. 슬픔 있죠. 슬픔 의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의를 꾸준하게 씁니다. 뭐 뭐든지 의자를 갖다 붙여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기 지금 제가 나눠드린 그거에 하나씩 이제 검토를 하겠지만 하여튼 이제 그렇게 알게 모르게 우리가 우리말을 소중히 여기는 생각이 있음에도 이 사회에서 살아가다 보면 알게 모르게 미국 말의 미국 문법에 따라가게 되어 있다. 이거를 우리가 좀 잘 새길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것들을 한번 쭉 책에서 다 훑어볼 수는 없죠. 몇 가지 이 책에 여기 지금 적혀 있으니까
예문들을 통해서 예문들을 보면서 살펴보면 좋겠다. 그런 우리말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는 자리로 이 자리를 좀 의미 있게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한번 나눠드린 그걸 한번 살펴보시죠. 보시면 이제 제일 먼저 그 쉬운 우리말 우리가 지금 이 책 제목이 쉬운 우리말로 고쳐있는 대통령 연설문인데 그럼 쉬운 우리말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쉬운 우리말이란 누구나 알아먹을 수 있는 낱말과 문장을 뜻한다. 낱말과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우리말 하면 낱말로 이해들을 해요. 그래서 문장보다는 말을 하나씩 고치는 거. 그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제 낱말이 중요한 만큼 문장 구조, 문장이 내가 늘 살면서 쓰는 말인가 아닌가, 말투인가 아닌가. 그 다음에 저마다 말투들이 다르거든요. 자기 말투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같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쉬운 우리말 라디오에서 나오거나 뭐 텔레비전에 나오거나 쉬운 우리말 하면 낱말을 이야기해요. 낱말. 그러니까 말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말투. 그래서 문장을 같이 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투에 낱말이 설령 한자말이 좀 들어가고 영어가 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말투가 우리말이면 알아듣습니다. 쉽게. 근데 말투가 꼬이면 문장이 꼬이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 문장이 우리가 늘 쓰는 말투에 되어 있구나. 이거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뭐 이야기하다 보면 아마 하나하나 뜯어보면 문장이 지금 제대로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지금 말들이 상당히 엉터리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 낱말과 문장 이 두 가지가 모두 지금 점점 나빠지고 있다. 우리 말별자리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게 이 책의 출발점이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좀 바로잡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시작을 이걸 한 거고요. 그래서 요 낱말과 문장을 살펴볼 수 있는 예문으로 몇 가지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책을 보시면 뭐 다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일단 처음에 제가 들었던 거는 이제 취임 선서문입니다. 취임 선서문.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진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 문장이 이걸 쭉 읽을 때 잘 들어오는가 모르겠어요. 여기를 보면은 준수, 보위, 그 다음에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 이런 부분들이 딱 머리에 들어오세요. 이게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한자말을 어떻게 문장으로 우리가 늘 쓰는 문장의 형태로 바꿀 것인가가 그 밑에 이제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밑에 바꿔놓으면 준수하고는 나는 헌법을 잘 지키고 이렇게 바꾸죠. 그 다음에 국가를 보위하면은 국가를 보호하고 적의 공격에서 지켜내며 그 다음에 평화적 통일과 이 부분은 평화스러운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더 좋게 하고 그 다음에 민족문화의 창달은 민족문화가 거침없이 뻗어나가도록 힘써서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부분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내면 읽을 때 예, 훨씬 잘 들어올 거로 보여요. 그래서 취임 선서문은 제가 주에도 밝혔지만 연설문이 아니죠. 연설문이 아닌데 이 취임 선서문을 여기 집어넣었던 거는 우리나라 법조항들이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어서 법조항들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면 좋겠는데 법조항을 우리말로 바꾼다는 거는 한두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그 법률 용어 개정을 다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률 용어들을 다 정리해서 한 다음에 그것들을 우리 이 말법에 따라서 다시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 작업은 한두 개인이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라서 이거를 국가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그동안은 뭐 못해왔다 하더라도 이제는 그걸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제가 취임 선서문을 여기다가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 문장들은 몇 가지 문장을 한번 예로 한번 보십시오. 특히 지진으로 인한 원전 사고는 너무나 치명적입니다. 이렇게 문장을 쓰는 것과 남발과 문장을 쓰는 것과 더욱이 지진 때문에 일어난 원전 사고는 한순간에 사람의 목숨과 재산을 앗아갑니다. 이렇게 쓰는 것과 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이걸 한번 좀 이렇게 보시면서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뭐로 인한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우리말로 하고 그냥 때문에거든요. 근데 이거를 모두 일본 책이라 이런 것들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늘 이런 식의 표현을 써요. 뭐뭐로 인하여 이런 표현을 씁니다. 치명적 이것도 뭐 알아듣기는 알아듣죠. 근데 확 와닿지 않거든요. 구체로 한 사람의 목숨과 재산을 앗아간다라고 구체로 표현할 때 이게 사람의 마음을 와닿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그러니까 말이나 글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관점어나 개념어를 쓰기보다는 구체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구체로 표현을 해주려면 그 능력을 어디서 생기느냐면 구체로 사물을 보고 느끼는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 훈련은 글을 쓰면서 하는 거죠. 글을 써야 그 훈련이 돼요. 글을 쓰지 않으면 그 감각이 날카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태어날 때부터 날카로운 감각을 타고 태어난 사람이 글을 잘 쓴다기보다 날마다 글을 쓰면서 말을 하면서 자기 감각을 훈련시킨 사람이 글을 잘 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태어날 때부터 뛰어나야 된다 이 이야기는 맞지 않습니다.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 조상님들도 늘 하루에 3번 되돌아보고 뭐 일기를 쓰고 그러라고 했던 이유가 늘 들여다보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훈련이거든요. 그 훈련을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하지 않으면 아무리 태어날 때부터 뛰어난 감각을 갖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표현력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날마다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글쓰기와 이 감각은 같은 것이다. 글을 쓴 것, 즉 표현하는 것과 감각을 키우는 것은 같은 작업이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표현하더라도 구체로 자세히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념어와 간접어를 되도록이면 줄여라. 이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22배가 넘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는 여기서 그보다가 이제 걸리는 거예요. 그보다. 우리가 보통 이제 글을 쓸 때는 글을 지시대명사나 인칭대명사를 많이 씁니다. 근데 이 지시대명사나 인칭대명사가 딱
나오는 순간 앞 문장을 제대로 안 읽었으면 막혀요. 그 앞 문장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할 때는 그를 지시대명사나 인칭대명사를 잘 쓰지 않아요. 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그래서 그런 어떤 인칭대명사나 지시대명사를 쓰기보다는 구체로 표현해주는 그러니까 과정사로만 그 사람, 그 물건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앞에 지금 후쿠시마 원전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그는 후쿠시마 원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밀집되어 있다. 밀집되어 있다도 뭐 알아듣죠.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듣습니다. 근데 빽빽하게 모여 살고 있다는 표현이 저는 여기에서는 제가 훨씬 더 구체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빽빽하다라는 느낌 속에 우리말 느낌이 살아있거든요. 빽빽하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문장을 남발과 문장을 쓰더라도 이 그는 문장에 해당하는 경우이고요. 밀집은 남발에 해당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렇게 남발과 문장을 우리가 늘 말할 때 쓰는 방식으로 써줘야 듣는 사람들이 또는 책을 읽는 사람들이 보기가 굉장히 쉽다. 말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딱 막히는 순간 사람들이 안 봐요. 안 듣고 안 봅니다. 그때부터 이렇게 다른 생각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이렇게 책을 보다가 다른 생각하는 거는 우리의 집중력의 잘못도 있지만 책의 잘못도 있어요. 책이 그걸 집중력을 놓치게끔 만드는 거예요. 계속 책이 구체로 표현을 해주고 하면 계속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관절모가 막 나오고 계절모가 막 나오면 이제 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책을 이제 던져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들을 항상 구체로 써주는 게 좋다. 원전 운영의 투명성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설문안에 이거를 투명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 다음에 대폭 강화하겠다는 표현을 다 빼고 원전 운영을 손까지 더 환히 보이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잘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누구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누구라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으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는 이런 문장들을 쓰는 게 좋겠다. 또 한 문장만 더 보죠. 군단은 전쟁 이후에 국민의 삶 속에서 전쟁의 공포를 일상화했습니다. 뭐 무슨 얘기인지를 알겠는데 이렇게 팍팍 와닿지는 않아요. 군단은 전쟁 뒤에도 또는 뭐 전쟁이 끝난 뒤에도 국민이 전쟁의 공포를 늘 느끼면서 살도록 일상화라는 거를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늘 느끼면서 사는 거죠. 일상화라는 게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문장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시고요. 과연 어떤 문장이 우리가 늘 생활하면서 쓰는 문장인지. 제가 고친 문장이 다 완벽하다고 말할 수 없거든요. 틀린 게 많을 겁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그리고 또 말투가 또 저하고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또 바꿀 수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늘 서로 고쳐주면서 서로 지금 좀 말들이 말글살이가 서로 엉터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늘 서로 말들을 고쳐주면서 이렇게 더 생생한 우리말 표현들을 할 수 있게끔 누구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말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말을 좀 다듬어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유가 이제 아까 잠깐 얘기를 했고요. 점점 이 남달간 문장이 나빠지는 그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마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는 제가 이제 우리말이 업신여김을 받아왔다 그런 이야기만 했는데 실제로 말과 글이 어려워지는 까닭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아까도 잠깐 우리가 저녁을 먹으면서부터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나왔는데 그거를 한번 이따가 이야기를 마친 다음에 왜 우리말 글살이가 이렇게 우리말 글살이를 지금 아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말 글을 아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말 글살이는 왜 점점 나빠질까?
제가 책 그 머리말에 밝혔지만 시골 분들은 방송말의 절반을 알아들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의 20년 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20년 전에. 지금은 제가 그렇게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보면서 늘 스마트폰으로 찾아요. 이게 낱말을 찾습니다. 모르는 낱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왜 점점 더 이렇게 어려워질까 자연사회가 그런 생각을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그 조상들이 제가 향가 잠깐 여기 학기절을 하나 옮겨놨는데 향가 부분 향가가 상동조사에 26수가 남아있거든요. 줌 들어가 보는 거야? 광주가 강이 아니고. 그래서 향가가 26수가 남아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잠나무 노래라고 하는 거에서 한 기절만 제가 한번 보시라고 향가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글이 없으니까 한문을 빌어갖고 이제 적었잖아요. 그 내용을 잠깐 보고 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한자말을 읽으면 한자를 그대로 읽으면 세리도 지질일오 읍제야입니다. 네? 여기서 우리말로 이거를 이제 그 우리 국어학자들이 우리말로 푸는 걸 보면 세리도는 느리도, 세상도, 느리도. 그 다음에 지질일은 지시리. 그 다음에 까마로죠, 까마로, 검으로. 검으로는 이제 가문이죠, 가문. 가문더라. 제야는 이제 덜하로 읽은 거죠. 그래서 세상은 우연히 어둡구나. 이게 이제 해석이에요. 세상은 우연히 어둡다. 이게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세상의 세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실이라는 말이 이제 되게 해석이 여러 학자들이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 하여튼 여기서는 우연히로 해석을 했어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검은 오자가 중요한 단어예요. 나머지는 이제 그거를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말처럼 쓰기 위해서 한자말을 붙인 거예요. 이렇게 어렵게 적었거든요. 우리말을 이렇게 어렵게 적어서 결국은 고생하다가 고려시대를 거쳐서 조선에 와서 세종때에 와서 한글을 만든 거예요. 우리말이 없어가지고 우리 글자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남아있는 그 고려가요 같은 것들이 이제 한글로 남아있거든요. 한글 이후에 고려가요들을 정제해서 우리가 잘 아는 가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한글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고생해서 몇천 년에 걸쳐서 고생을 해서 우리말을 한글로 적기 시작했고 그리고 한글이 생기면서 우리말을 한글에 남겼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속 연구하는 학자들이 향가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도를 연구하고 하여튼 그 어를 밝혀가기 위한 노력들을 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한글이 없었다면 아마 거의 없어졌을 거라고 보입니다. 우리말이. 그러니까 거의 뭐 한자로 다 쓰다 보면 다 한자만 쓰다 보면 거의 없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어렵게 만든 우리말과 한글 지켜온 한글을 좀 더 우리가 또 되살려서 어쨌든 더 풍부하게 계속 만들어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이야기 말씀드리고요. 여기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었던 게 이제 고맙습니다와 감사합니다를 제가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JTBC 뉴스를 자주 보는데 거기 보면은 손석희 사회자가 늘 손님들을 이제 대남자를 모셔다가 얘기를 나누고 다 이야기를 나누고 난 다음에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오신 손님들은 대부분 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이상하다 하고 이제 술자리에서 한번 그렇지 참 이상하다. 왜 손석희 사회자는 늘 고맙습니다 얘기하는데 다른 분들은 감사합니다로 갔는지 모르겠다 했더니 감사합니다가 고맙습니다보다는 더 존중하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을 쓰면 아까 제가 처음에 날트를 했을 때 사람 아이들이 웃었다는 것처럼 우리말은 대단히 좀 어색하고 촌스럽고 이렇게 생각들을 해요. 의견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말로 막 하던 버릇들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자말로 늘 해왔기 때문에 갑자기 말이라는 거는 말을 많이 하고 많이 퍼지고 그 말이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우리말을 쓰면 촌스럽고 어색해 보여요. 그래서 우리말로 바꾸잖아요. 낱말을 바꾸면 되게 어색해 보이구나. 좀 이상하고 촌스럽고 잘 안 맞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 많이 안 쓰니까. 많이 안 쓰니까. 한자말이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좀 이렇게 품위를 지키는 자리에서는 좀 쓰면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여기 제일 앞에다가 알아먹을 수 있는 이라고 썼는데 알아듣다죠 보통. 알아먹다라는 소리를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알아먹다 얼마나 좋습니까? 알으면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보통 이제 일반 일하는 사람들 늘 알아먹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알으면 먹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근데 보통 이제 그런 거 잘 안 쓰죠. 약간 뭐랄까 좀 경박스럽게 보고 가볍게 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말은 늘 어색하고 촌스럽고 약간 좀 가벼워 보이고 이렇게 느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맙다와 감사하다의 느낌 차이에서 오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이제 고발을 하늘이라고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고발은 곰으로 보고 고배를 하늘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우리가 고맙습니다 하는 것은 당신이 하늘입니다 라는 이야기처럼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런 뜻이 없는데 그거를 우습게 가볍게 본다. 감사합니다보다는 낮은 인사말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말을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뒤에 우리 이제 제가 홍보 문구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홍보 문구. 제가 이 책을 쓴 책 이유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나라에 대통령 연설문을 다듬었던 책이 없습니다. 이제까지. 네. 제가 아는 바로. 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 연설문을 다듬은 첫 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통령 연설문을 다듬은 까닭은 말이 위에서부터 내려온다고 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통령이 하는 말이 쉬운 우리말이어야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쉬운 우리말을 쓰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쉬운 우리말을 써야 이 공직사회를 공무원사회를 감시하는 신문이나 방송이 우리말을 쓴다. 그리고 신문이나 방송이 우리말을 써야 온 국민들이 우리말을 알아듣고 우리말을 쓰지 않겠느냐. 원래는 사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래서 일하는 사람들이 쉬운 말을 쓰니까 쉬운 우리말을 쓰니까 이 말을 받아갖고 사실은 쭉 올라가야 되겠죠. 여기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우리 사회에서. 그래서 신문이나 방송을 계속 때렸어요. 여기저기서 우리말을 연구하는 분들이 계속 신문방송에서 나오는 말 잘못됐다고 계속 때려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왜? 위에서 안 고쳐져요. 제 위에서. 제 위에서 쓰는 말이 고쳐져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사실은 이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하여튼 말을 좀 고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그리고 특히 연설문은 우리가 빠른 사회에서 뭐 아까 과학기술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과학기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바뀌고 있잖아요. 그때 들어오는 많은 낱말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를 그때그때 바로바로 온 국민이 알아듣기 좋게 이렇게 바꾸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때그때. 그렇지만 나라에서는 그렇게 빨리 받아들이는 과학 기술 낱말들을
어느 곳에선가는 그거를 모든 온 국민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바꿔주는 작업들을 전문가들이 모여서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낱말뿐만이 아니고 알아듣기 쉬운 문장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해줘야 된다. 그게 이 책을 쓴 까닭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머리말에서 들었던 거는 이제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해나가는데 하나는 이제 연설문을 좀 바꾸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에게 무기가 하나가 있다. 무기. 무슨 무기냐? 국어 기본법 14조 1항. 14조 1항이 있습니다. 국어 기본법 14조 1항을 보면 공공기관 등은 요거 제가 조금 고쳤는데 괄호 아래 있는 거 제가 고친 겁니다.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 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아래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알기 쉬운 남매가 문장으로 써야 한다는 것을 딱 받고 있어요. 이렇게 남매가 문장으로 국어기본법에.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국민들한테는 엄청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 무기를 가지고 계속 요구를 해 가야 된다. 어느 지자체에선가는 아마 한글 사랑 뭐 조례 같은 것도 제정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정부도 사실은 이렇게 이 국어기본법 14조 1항을 무기로 해서 쉬운 우리말 쓰기 조례 같은 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것도 기회가 될 때마다 서로 이야기들을 하고 그래서 힘을 모아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취임서저문을 이 책에 넣을 까닭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은 이 책을 뭐 쭉 보시면은 쭉 다 들어있는 얘들이긴 한데 한번 이제 살펴보시라고 한 겁니다. 예. 준수, 보위, 아까 잠깐 얘기했고요. 왜곡과 폄훼와 폄하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 많이 씁니다. 왜곡, 폄훼, 폄하. 그래서 왜곡은 이제 빗둘레, 구물곡. 폄훼는 떨어뜨릴 폄, 헐회. 폄하는 떨어뜨릴 폄, 아래하. 이렇게. 이게 사실 우리 보통 쓸 때는 잘 안 하거든요. 잘 안 쓰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런 표현들이 워낙 신문이나 방송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원래 이제 많이 자꾸 들으면 말이라는 걸 자꾸 들으면 따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 쓰는데 이거 좀 쉽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곡은 뭐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하거나 비트는 겁니다. 사실을 비트는 거고 그 다음에 폄훼는 헐뜯는 거고 그 다음에 폄하는 깎아내리는 겁니다. 우리가 뒷담화 뭐 이렇게 표현들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늘 알기 쉽게 우리가 이런 표현을 보다는 알기 쉬운 표현으로 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담대함도 우리는 담대한이라는 표현 별로 안 썼어요. 우리 어렸을 때 대담한, 대범한 뭐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썼는데 담대한이라는 표현 잘 안 썼거든요. 근데 하여튼 최근에 통큰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죠. 썼는데 통큰이라는 표현 굉장히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담대한이 담이 크다라는 얘기예요. 담큰이거든요. 담이 크다라는 얘기니까 담이 크다, 통 크다, 뭐 커다란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도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볼 필요가 있다. 담대한은 제 느낌으로는 일본에서 온 한자말로 보입니다. 이전에는 대담한, 대범한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운영의 투명성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자말을 쓰면은 이제 반복하는 것들이 되풀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것을 창조가 이미 새로운 것을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창조하다. 뭐 쓰다 버린 폐기물, 뭐 이런 이미 폐기물이 이미 다 쓰다 버린 거죠. 옛날에 우리 많이 들은 예로는 역전압, 뭐 이런 거죠. 역전이 이미 역전압이잖아요. 역압이라고 써야 되는데 잘 모르니까 그냥 뭐 일단 한자말을 일단 따라 써야 되겠고
위에서 막 사람들이 막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쓰기 써야 되는데 역전이 여긴지 뭐 역전인지 잘 모르니까 그냥 앞으로 하나 더 붙이는 겁니다. 역전아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자말에 굉장히 많습니다. 네, 여기도 하나 더 있을 텐데 아마 뭐 앞으로 전진인가 뭐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뭐 하여튼 전진은 이미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반복합니다. 그 다음에 회복도 이제 되찾기와 되살리기 두 가지로 바꿀 수 있는데 우리말로 하면 그래서 그 예를 제가 들어준 거고요. 승화 부분은 좀 어려웠어요. 이게 승화 부분이 우리말로 어떻게 바꾸는 게 좋을지 하여튼 좀 어려웠고요. 그래서 일단 뛰어넘어로 여기서 풀었습니다. 뛰어넘어로 풀었고 비약과 도약도 우리말로 풀 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뛰어오르기나 뭐 이런 식으로 풀었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상점 몇 개 이제 우리가 사자성어를 많이 쓰는데 제가 연설문에서 사자성어를 되도록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썼어요. 사자성어들이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잊어버려요. 자꾸만 사자성어를. 이게 무슨 뜻이지? 들으면 팍 와닿아요. 우리말로 그냥 풀어주는 게 좋겠다. 사자성어 자꾸만 쓰지 말고. 그래서 한자를 배우는 사람들끼리는 그렇게 쓰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서로 쓰고 우리가 한자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지금 특히 새로운 세대들은 영어에 익숙하지 아마 한자말이 잘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들은 한자말에 하도 짓눌려 살아서 이제 영어를 마구 씁니다. 그래서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영어로 기준입니다. 이제 영어로. 그래서 이게 계속 악순환되고 있다, 반복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자말도 서서히 천천히 하여튼 차근차근 쫓아내고 미국말도 천천히 쫓아내고 한꺼번에 안 됩니다. 한꺼번에 뭐 안 되는 거. 말과 글은 한꺼번에 절대 안 돼요. 한순간에 안 되고 천천히 자꾸만 쓰는 말들이 많아지고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퍼뜨려 나가고 이래갖고 시간이 많이 흘러야 됩니다. 지금도 한글을 옛날에 한글 만들고 나서도 한글 못 쓰게 했잖아요. 그 양반들이 한글 못 쓰게 했습니다. 한글 한자말이 익숙하니까 못 쓰게 한 거를 여성들이 쓰기 시작했고 계속 그리고 그게 쭉 이어오다가 조선 말기 그 다음에 일제시대 때 문법이 정리가 되죠. 우리 문법이 정리가 되고 그러면서 계속 어쨌든 한글도 발전해 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한글도 발전해 온 거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말글살이가 그렇게 나아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최선이라는 표현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최선도 뭐 다 알아듣는 말이니까 써도 되죠. 최선. 근데 최선이라는 말을 많이 쓰면서 우리말 오집이라는 오집이라는 낱말이 많이 사라져가요. 그래서 오집을 기울이다, 오집을 다하다 이런 표현들을 이전에 많이 썼었는데 지금은 다 최선으로 다 씁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 최선이란 낱말이 오집을 이겼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집을 되살렸었으면 좋겠다 이런. 다야 북한 선수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렇게 했으면 좋겠고 철저히란 말도 철저히 속속들이 꿰뚫다 이런 뜻인데 우리말로 하면 속속들이라 뭐 이런 걸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미만 뭐 이런 것들도 있죠. 미만, 이상, 이하, 미만 이런 표현들도 우리말로 뭐 넘어, 뭐 아래, 밑 이런 걸로 그냥 바꿔서 우리가 약속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약속하면 되는 거라. 근데 책에서 요새 보면은 이전에는 이제 그 비등점 이런
것들을 비등점으로 많이 썼는데 요새는 끓는 점으로 많이들 쓰더라고요. 그런 노력들을 누군가가 한 거죠. 힘을 쓴 겁니다. 예. 그래서 비등점을 끓는 점으로 쓰는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을 되살리는 노력을 누군가가 하고 계속 있다, 분명히. 예. 그래서 우리도 다 같이 이런 노력들을 해가야 되지 않겠냐. 노력도 여기서는 제가 다 힘쓰다로 바꿨습니다. 이 연설문에서는 힘쓰다. 꽂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말을 쓰는 미국말 가운데에서 사드를 많이 쓰죠. 사드라고 그러는데 사드. 이게 고고도 미사일 방어책이에요. 고고도. 근데 고고도란 말 잘 안 쓰거든요. 고고도. 한자말도 한자에서 고고도란 말을 잘 안 써요. 최고도죠. 가장 높은데. 예. 가장 높은데 최고도라고 얘기하지 고고도라고 안 하거든요. 누가 이런 말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이렇게 쓸래도 한자말을 쓰더라도 우리가 늘 좀 쓰는 말로 알아들을 수 있게끔. 고고도 하면 못 알아들 무슨 말인지. 예, 최고도 하면 가장 높은 데로구나 하고 알아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알아들을 수 있게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 좋은 우리말이 있으면은 뭐 바꿔도 좋겠죠. 스마트도 많이 쓰죠 요새. 농촌에서도 많이 씁니다. 스마트 농업, 스마트팜, 그러네. 많이 씁니다. 스마트 시티 뭐 전부 스마트죠. 보니까 이제 이게 정보 처리 능력이 있다는 뜻이라는데 이게 아마 사람의 뇌를 닮아간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구분을 하자면 뭐 지능형, 형자를 우리말로 하면 꼴입니다. 지능꼴. 근데 꼴이라고 하면 너무 촌스럽다고 그럴까봐 그냥 지능형으로. 그러니까 이게 자꾸 써야지 이게 이게 좀 익숙해지는데 우리말로 딱 처음에 쓰잖아요. 그러면은 대번에 어색하다고 느낌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자꾸 퍼져야 돼요. 자꾸 쓰고 자꾸 퍼지는 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핸드폰도 사실은 손절아 자꾸만 하면 이게 퍼져나갈 겁니다. 이게 써야 돼. 쓰지 않으면 이게 안 퍼져나갑니다. 익숙해져야 어색한 게 없어져요. 말을 자꾸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한점만 하고 이 영어에 이게 밀리는 이유가 자꾸만 덜 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도 여기 뭐 뜻을 보시면 알 것 같고요. 디지털. 이것도 그냥 웬만하면은 컴퓨터를 활용하도록 바꿨으면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컴퓨터는 다 알잖아요. 컴퓨터는 다 아니까. 디지털이 컴퓨터를 활용하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뭐 하면은 디지털 산업 하면 컴퓨터를 활용한 산업으로 말해주면 모르는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여기저기 자세히 보시면 디지트라는 게 손가락, 발가락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딱 구분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디지털이라는 건 이렇게 딱딱 구분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진법을 활용한 또는 컴퓨터를 활용한 이건데 대체로 다 제가 보기에는 컴퓨터를 활용하도록 바꾸면 제가 계속 나오는 방송에서 나올 때마다 바꿔봤어요. 컴퓨터를 활용하도록 바꾸면 거의 통합니다. 그래서 바꿔주는 건 어떨까. 그 다음에 규제 샌드박스라는 것도 있어요. 규제 샌드박스. 그래서 이런 표현도 많이 나옵니다. 규제 샌드박스. 임시로 규제를 면제해 주는 거예요. 규제해야 되는데 규제를 면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규제 유예 제도라고들 이제 뭐 사전에도 나와 있고 그래요. 근데 유예란 표현이 조금 어렵거든요. 뭐 집행유예 할 때 뭐 유예가 있긴 한데, 근데 유예란 표현이 조금 어려워서 임시 면제해 주는 걸로 풀어보는 게 어떨까. 그 다음에 유니콘 기업은 이거 어떻게 뭐 풀 수 있는 우리말이 없습니다, 지금. 새로 시작한 기업인데 10년 안에 상장하기도 전에 기업 가치가 1조 원을 넘는 기업을 유니콘 기업이라고 한대요. 유니콘 기업. 우리말로 뭐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만들어야 되겠죠. 이게 전문기관들이 만들어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이런 말들은. 유니크가 뭐 유례 없이 뭐 이런 뜻이겠죠. 유니콘, 뭐 원뿔 모양의 아이스크림 이런 거잖아요. 콘.
뭐 하여튼 뭐 유리 없이 뭔가 이렇게 원뿔 모양의 이렇게 두각을 나타낸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어느 느낌에. 예. 그러면은 우리말 표현에는 어떤 표현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말 표현의 좋은 표현 중에 하나 중에는 이렇게 소자가 있습니다. 소 시옷 밑에 오 하고 시옷 솟아오르는 거. 예, 솥대 같은 말, 때 쓰는 말이죠. 솟아오르는. 아마 이런 솥 같은 말을 활용해서 만들면 뭐 유니콘 기업 같은 거를 뭐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뭐 솟는 기업이라든지 뭐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예. 솟아오르는 기업 뭐. 예? 신진기업. 우리말은 아니지만 신진기업이라는 말이 많이 쓰죠. 신진기업. 예. 새기업. 신진기업은 새기업이죠. 예. 새로 생기는데 잘 나가는 기업. 예. 예. 초성장 기업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한자라서. 신진기업은 새기업입니다. 예, 예, 예. 그냥 새기업으로 바꾸면 됩니다. 예, 예. 제가 보기엔 그러네요. 신진기업은. 예, 예. 신생기업은 새로 태어난 기업인데 그것도 역시 새기업이죠. 예, 예. 그래서 하여튼 좀 우리말 연구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전문기관들도 있고 국립국어원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좀 연구를 해서 이런 말들은 좀 우리말로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유니콘은 그 전설적인 동물 이름. 그거를 딴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저도 유니콘이 뿔 달리는 그런 딴 건지도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4G 뭐 이런 것들 많이 써요, 그쵸? P4G. 녹색 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입니다. 이게 풀면은 근데 그 뜻이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여기 연설문에서는 기후위기 연대로 그냥 줄인다고 줄여버렸습니다. 연대로 줄였고요. 드라이브 스루를 이제 승차 검사로 바꿨어요. 보통 승차 검사로 아마 국립국어원에서 바꾼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좀 촌스럽기를 하지만 차 타체 받는 검사로 바꿨습니다. 제가 촌스럽죠. 근데 승차 검사하면은 누가 차에 탄 건지 그치. 검사를 받는 사람이 차에 탄 건지 검사를 하는 사람이 차에 탄 건지 검사를 하는 건지 받는 건지가 알 수 없어요. 승차 검사라는 표현 속에는. 사표 검사하는.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명확하게 표현하려면 하여튼 분명하게 차 타체 검사밖에 해요. 딱 알아듣잖아요. 차 타체 검사밖에. 어색하죠? 하여튼 이런 것도 연구가 좀 필요합니다. 연구가. 제 머릿속에서 이것밖에 안 떠오르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그 다음에 아리백. 이거 대통령 토론회 때도 아리백 나와갖고, 나왔었죠? 몰라갖고, 아리백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2050 재생 에너지 선언으로 줄이자, 이렇게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연설문을 보면은 그냥 메시지, 뭐 이렇게 노동절 메시지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메시지, 이렇게. 그래서 메시지도 좀 다른 말로. 우리는 보통 이제 메시지를 보통 이제 문자로 우리는 많이 쓰죠. 그냥 문자 보내기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인사말, 간단한 인사말. 한다면 뭐 통신으로 띄우는 인사말. 이렇게 바꾸면 좋지 않을까. 대통령 연설, 우리나라 대통령 연설문 제목이 메시지가 들어가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우리말로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 파워 2021년인가요? 2021년 10월 9일날 한글날입니다. 한글날 연설문 제목이 소프트 파워 한글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화가 났어요 그때. 화가 났습니다. 워낙 우리나라가 세계로 지금 뻗어나가고 있으니까 세계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있게 소프트 파워라는 말을 넣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떻게 한글 앞에 소프트 파워를 넣을 수가 있는가. 한글날 기점, 기점이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소프트 파워가 찾아보니까 이게 또 미국의 또 조지 프라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 하드 파워에 대응해서
거기에 대응해서 소프트 파워라는 말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의 힘이라는 뜻입니다. 문화의 힘. 그래서 이제 연설문에서는 그냥 문화와 예술의 힘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문화와 예술의 힘 한글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바꾸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 말이 사실은 우리가 늘 쓰는 말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얘기는 떨어져 이렇게 멀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정권이 조금 정부가 처음보다 조금씩 국민들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권 말기로 가면서 조금씩 더 사실은 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늘 하여튼 위에 있는 사람들은 책임도 있고 늘 긴장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몇 가지 예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낱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낱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문장 더 중요한 낱말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문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쭉 여기 썼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예를 들고 제 이야기는 마무리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수동형 문장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수동형 문장을. 그래서 저는 이게 영어의 영향이라고 봤어요. 우리가 교육받을 때 그 영어 교육을 받을 때 수동형 문장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 영어를 이렇게 해석하다 보면 전부 수동형이 돼버려요.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느껴서 우리 문장이 수동형이 되는 이유가 그쪽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조지 오웰의 글을 보면 거의 다 능동형입니다. 문장들이 물론 이제 워낙 글을 잘 쓰는 사람의 글이니까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피동형을 안 쓰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늘 피동형으로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피동형 문장을 안 쓰는 겁니다. 문장은 능동형이어야 생생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앞에 연설문 제일 앞에 이게 지금 나와 있는데 여러분으로부터 부여받은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부여받은 이게 피동형이잖아요. 여러분이 주신 이거를 여러분으로부터 부여받은 이렇게 표현을 한다. 지금 우리가 지금 문장들이 그래요. 여러분이 주신 권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잘 쓰겠다.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든지 능동형으로 문장을 생생하게 바꿀 수 있는데도 늘 우리는 피동으로 문장들을 써요. 그래서 문장을 쓸 때 이 피동을 쓰면 이 문장의 활기가 탁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수동형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이거는 문장 쓰기를 가르치는 모든 선생님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능동형 문장을 써라. 그 다음에 이제 적자도 이제 우리말 스러움과 다운을 없앤 말인데요. 적자를 쓰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적자를 쓸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제가 이거 고친다고 다 고쳤지만 거의 연대문에 나오는 적자는 거의 다 고쳤습니다. 거의 고쳤는데 워낙 편하니까 적자를 쓰면 모든 낱말에 적자 붙여보면 다 되거든요. 그냥. 네. 근데 이제 정말 엉뚱한데 적자들을 붙여요. 제가 20년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시골에서 그것도 시골에서 들은 이야기.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하도 많이 쓰니까 퍼져갖고 이제 밑에 사람들 다 씁니다. 이제 일하는 사람들도 다 써요. 마음적으로. 마음적으로. 마음으로. 왜 적자를 거기다 붙이는 줄 제가 느낌적 느낌. 네. 뭐 이런 표현도 써요. 느낌적 느낌. 적자를 다 붙이는 거예요. 이거 적자만 쓰면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워낙 퍼졌습니다. 근데 적자 안 붙일 수 있거든요. 상당히. 그리고 적자가 우리말 스러운이나 다운을 없애버렸을 뿐만 아니라 적이 약간 좀 모호하게 만드는 관여어 같은 구실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역사에 남을 이런 표현도 뭐 역사에 남을 무슨 어떤 뭐 일
뭐 이런 것도 역사적 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꿔버려요. 역사적. 그러니까 역사의 길이 남을 뭐 길이 빛낼 이런 표현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다 적자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생생하게 갈 수 있는 문장을 적으로 다 죽여버리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우리 말법을 살리면 문장들이 생생해지는데 그리고 확 가슴에 와 닿고 근데 그것들을 다 없애버려요. 적자가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편하기는 한데 적자가 아무데나 붙이면 다 되니까 적자를 되니까 편하긴 한데 그런 문제들이 좀 있다. 그래서 하여튼 되도록이면 적자를 빼고 한번 문장을 쓸 때 한번 해보는 거 노력을 해보는 게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의자도 아까 제가 이제 좀 뭐 소유격 부분들 얘기했고요. 예를 이제 하나만 들면 예를 하나만 들면 이게 이제 나이 살던 고향을 대표죠. 의의 잘못 쓴 사례. 그래서 보통 우리 발음도 나이 살던으로 하지도 않아요. 나이 살던이죠. 나에. 원래 발음도 편해야 되거든요. 편해야 돼. 의자를 우리가 발음을 잘 안 합니다. 편하지 않기 때문에 의를. 그래서 요새는 뭐 노래 가사도 그렇고 전부 나이지 뭐 하여튼 다 나의 친구 뭐 전부 나이로 다 합니다. 의자를 되도록이면 빼는 것이 발음하기에도 좋고 좋습니다. 그냥 내로 하면 되거든요. 내로 하면 다 됩니다. 그래서 나 의자를 좀 뺐으면 좋겠다. 여기 그 표현을 제가 하나 넣었는데 우리가 그 숫자를 쓸 때도 요새는 전부 숫자를 앞으로 뺍니다. 앞으로 숫자를 앞으로 뭐 300만의 인구 뭐 이런 식으로 우리말은 숫자가 앞으로 오지는 않거든요. 인구 300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쭉쭉 나가거든요. 여기서도 제가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가 멋있잖아요. 멋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잘 얘기 안 하거든요. 국화꽃 한 송이라고 그러거나 국화한송이라고 그러거나 그렇게 얘기하죠. 한 송이의 꽃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까? 꽃 한 송이 얼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우리는 주어가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거든요. 숫자가 나오는데 전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또 의자가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앞에 나오면 의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를 되도록이면 빼는 이 땅의 민주주의에 의를 계속 반복하는 되풀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되풀이 될 때는 앞에 의자를 빼고 이 땅 민주주의. 하여튼 일본 책을 보면 막 의자가 막 계속 10번도 계속 됩니다. 10번. 민족의 뭐에 그래갖고 뭐 노 해갖고 쫙 나갑니다. 그래서 일본은 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 알아듣습니다. 책 집어 던져버려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어요. 그래서 그런 의자들을 되도록이면은 우리 말법에 따라서 바꿔줬으면 좋겠다. 화자 같은 것들도 되도록 왔으면 좋겠는데 요것도 이제 아까 제가 예를 들었고요. 뭐 그 외에 그 밖에도 제가 우리 연설문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 말법에서 조금 생각해 봐야 할 것들 다 옳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말할 때 늘 살면서 말할 때 어떻게 말하는지 이렇게 말하나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은 일러두기에 제가 다 뺐고요. 일러두기로 다 뺐고 그리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제가 줄을 달아서 일단 책을 했고 제일 마지막에 몇 가지 좀 생각이 잘 안 날 경우에 찾아보기 쉽게 고쳤던 문장 낱말들은 다 뒤에 찾아보기에 새로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했던 것과 뭐 또 혹시 책을 보시면서 또 이야기 안 된 것들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그 정도로 마치고요. 뭐 서로 이야기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저 혼자 너무 많이 이야기했는데 서로 좀 평소에 우리말 글살이를 하면서 또 느꼈던 생각이나 또 오늘 또 이렇게 이 자리에서 같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꼈던 생각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